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기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엄마, 사실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 며느리 탓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 아들이 털어놓은 진짜 이유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5년 만이었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우리 성격이 안 맞아요.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한테도 미안했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며느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진실을 저한테 처음 말해준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며느리는 한동안 제 생신이나 제사 때 빠짐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하고 안부를 묻는 그 정성. 이상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밥 한 끼 하자고요. 식당 한켠에서 마주 앉은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뭔가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참 말이 없던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말 드릴까 말까 100번 고민했어요. 그 다음 나온 말이요.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아들한테 맞았어요. 몇 번이나요? 손찌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게 2번, 3번. 말다툼이 심해지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집에선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다고요? 며느리는 당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불안장애가 왔고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이미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날 며느리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절 괜찮은 며느리로 봐주셔서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말씀 못 드렸어요. 어머니까지 멀어질까봐. 제 사정 다 털어놓으면 어머니가 괜히 마음 쓰실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저는 다음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 며느리랑 지낼 때 혹시 손찌검한 적 있니?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한두 번 실수였어. 스트레스가 많았고 걔도 자꾸 날 무시하는 말하니까 나도 사람인데 욱해서 그랬지.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수? 욱해서? 아무리 그래도 가족에게 손을 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화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야. 너는 지금 그걸 못한 거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어도 그런 걸 하나도 못 다스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 아이의 후회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이인데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땐 부모의 자랑만이 아니라 그 자식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실인지 혹은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변명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되묻게 됩니다. 한 번은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아드님이 그 좋은 며느리를 왜 놔줬어요? 참 아깝다.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혔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을까. 모든 잘못을 안고 조용히 떠나는 게 자기 자존심을 얼마나 깎는 일이었을지. 그 이후 아들은 겉으로는 달라진 척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안에 아직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 아들은 아직도 그걸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끝까지 감싸는 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똑바로 지적해주고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이후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부부일이니까라며 넘겨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부부 싸움이니 부부일에 끼지 말자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남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부모로서 반드시 개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저처럼 아들 가진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니까 무조건 믿고 무조건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 며느리가 제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떠나기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평판 좋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제 아들은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 이번엔 다를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전부인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니? 그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그냥 그런 얘기 꺼내지 말자는 말만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요. 며느리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단순히 맞았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건 자기 아픔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상처였을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인 제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점에서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버릴 순 없습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 미안했다는 말을 꼭 전해야 하나?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할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인지 이제는 잘 압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며느리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조금은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마음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을지, 그런 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미안했다.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무심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에게 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너는 좋은 시어머니였잖아. 끝까지 며느리 편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편을 든 건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에야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잘한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그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도 느끼고 손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넘깁니다. 우리 식구니까 괜찮겠지. 부부 싸움이야 다 그러는 거지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전처럼 가족 행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았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자주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우리 가족 사이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아이 낳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과연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아직도 자기 행동을 실수라며 쉽게 말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가정을 맡긴다는 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고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 앉았던 그녀의 자리가 허전했고 주방에서 물소리만 들리면 괜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가족이었고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지켜주지 못한 제가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해요. 며느리, 사위,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봤으니 알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 안에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젠 아들의 재혼도 가까워졌고 새로운 배우자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숨기려 하지 마라. 진짜 좋은 관계는 부끄러운 진실까지 꺼내놓고 이해받는 데서 시작되는 거다. 이제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사랑은 감싸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까지도 마주하고 끌어안는 관계라는 걸 아주 아프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주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보다 그 사람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요. 아들은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유쾌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이 줄었고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게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착각이었단 걸 지금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말없이 웃고만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오래 속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가장 오래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괜찮으신가요?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밖에선 웃고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 곁에 있는 배우자, 아이들, 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 반성문입니다. 며느리에게 더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 아들의 변명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가족 사이에 묻어둔 진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꺼내보시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상처는 골마버리고 맙니다. 저는 며느리가 떠난 그날부터 매년 제 생일에도 한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그 아이가 평안하길, 그 아이가 언젠가 나를 용서하길,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단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식도 다시 봐야 하고 가족도 다시 알아가야 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믿음이라는 말 아래 묻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서로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과의 대화 방식, 가족 간의 신뢰 방식,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움직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또 주변의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언제나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